자, 유형 13번, 782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의 문제 자 많이 풀어봤어요. 자 봅시다. 주인의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몇 킬로? 7킬로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죠.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 7킬로. 자, 주희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킬로로 달리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고장난 지점부터는 시속 4킬로로 걸었더니 총 몇 시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든가 표를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림이 편해, 그치? 그림으로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스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 처음과 끝을, 여기를 집,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쓰세요. 자, 총 몇 킬로다? 7km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타고 간 거리가 처음에 자전거를 탔죠?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자전거 타고 간 거리예요. 맞나요? 여기를 X킬로미터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 여기 남은 부분을 뭐라 할까요? Y킬로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이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 하나 더 있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속력이 얼마예요? 시속 8k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8km로 갔어. 그치? 그 다음에 걸어간 속력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4km. 됐죠? 자, 그럼 총 1시간 걸렸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과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을 더해서 1시간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밑에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8분의 x라고 쓰고 단위가 뭐예요? 아니죠. 시간이죠. 시간. 분인지 촌지 신지 이걸 시간인지 이걸 구하라고. 이해돼? 그 다음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시속이니까 4분의 y 시간이죠. 둘이 더해서 몇 시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면 끝. 완전 쉽죠? 자, 아래쪽에 있는 거 몇 곱할까요? 8 곱합시다. 자, x 플러스 2y는 8이 되죠. 첫 번째 식하고 여기 밑에 만든 이 식하고 둘이 변변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구하라 했어요. x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요거는 y를 구해서 x를 구할까요? 자, 먼저 빼봅시다. 자, 빼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죠. y는 1이 나오고요. 그때 x는 얼마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x가 답이에요? y가 답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x죠? 답은 몇 킬로미터다? 6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자, 거속시 문제는 단위를 반드시 일치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단위는 이 속력의 단위에다가 시간하고 거리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유형 14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왕복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혜지가 등산을 하는데, 자, 또 밑줄 쳐볼까요? 올라갈 때는 A 코스를 선택하여 시속 2km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B 코스를 선택하여 시속 5km로 내려왔대요. 총 몇 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그 다음에 A, B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몇 킬로다? 11km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A 코스의 거리죠? 자, 등산을 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산 모양을 하나 그릴게요. 산이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닌데, 자, 올라갈 때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A 코스야. 올라갈 때는 A 코스, 내려올 때는 B 코스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수익선을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올라갈 때 거리를 X 킬로미터, 내려올 때 거리를 뭐라 그래? Y 킬로미터라고 합시다. 왜 킬로미터라고 잡았어, 선생님이?
이 속력의 단위에다가 맞춰주라고 거리를. 알겠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시속 얼마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속 얼마로? 시속을 쌤이 이렇게 써도 되니? 2km per c 이렇게 써도 되죠? h라고 써도 되고. 자, 내려올 때 속력은 어떻게 돼요? 시속 5km니까 5km per h 또는 c. 됐어요? 자,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총 4시간 걸렸으니까 요거부터 씩 세웁시다.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 시간이죠? 내려올 때를 더해줘야 되겠죠? 얼마? 5분의 y. 총 몇 시간 걸렸다? 4시간 걸렸다. 맞나요? 두 번째는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이 11km라 했으니까 두 번째 식은 얼마? x 플러스 y는 11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완전 쉽네요.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몇을 곱해서 10을 곱할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5x 플러스 2y는 얼마다? 40. 자,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할까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 2를 곱해. 그럼 이렇게 되죠? 22가 되고요. 이 식을 변변 어떻게 한다? 빼버립니다. 그럼 y가 소거되고 몇 x? 3x는 몇이 됩니까? 18이 되고요. 따라서 x는 6이 되죠? y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a 코스 거리가 xkm니까 답은 몇 킬로미터다? 6km가 정답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어렵나요? 자, 그 다음 유형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지. 됐죠? 자, 또 문제 한번 봅시다. 요거를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돼.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참고하는 거야. 알겠지? 보고 풀면 누구나 풀겠지.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자, 18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언니와 동생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했다고?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 됐죠? 도중에 만났대요. 자, 언니는 시속 5km, 동생은 시속 4km로 걸었더니 도중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 겁니다. 도중에. 자, 언니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수익선 하나 그리고, 여기에 언니가 이쪽에서 출발하고, 동생이 이쪽에서 출발했다 합시다. 언니는 이쪽으로, 동생은 이렇게 마주보고. 자, 언니는, 전체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18km라고 적어줄게요. 자, 언니는 속력이 얼마예요? 이건 이렇게 적을게 그대로. 시속 5km. 동생은 반대쪽에서 시속 몇 킬로로? 시속 4km로 걸어서 마주보고 왔어요. 자, 언니가 걸은 걸 도중에 만났다 그랬지? 그럼 뭐 이 정도에서 만났다 할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니가 걸은 거리 이만큼을 뭐라고 할까요? 또 xkm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동생이 걸은 거리 이만큼을 뭐라 그래? ykm라고 합시다. 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됐슈?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뭘까요?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몇이다? 18이다. 왜?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 어쩐다고?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몇 분 후에 출발하면은 조금 달라져. 알겠지? 자, 어찌됐건 x 플러스 y는 18이야, 요거. 요거는 뭐 달라질 게 없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뭐 시간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어찌됐건 x와 y의 합은 18이 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언니가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 동생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한 시간이 서로 어때? 같겠죠. 자, 언니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5분의 x 시간이죠. 동생은 몇 분의? 4분의 y 시간이고 서로 어쩐다? 같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만약에, 잘 들어. 동시에 출발하지 않고 언니가 출발한 후에 뭐 1시간 후에 동생이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에다가 1시간을 더 해줘야 됩니다. 언니가 1시간 더 걸렸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고
분으로 주면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요거 간단히 합시다. 이거 얼마예요? 5x는 4y, 4x는 5y. 4x 빼기 5y는 0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구하고 할 게 x예요, y예요? x. 언니가 걸은 거리 x니까 y를 소거하자.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5를 곱해버립시다. 자, 그래서 5x 플러스 5y는 90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나서 변변 어떻게 한다? 더해버린다. y 소거 됐죠? 몇 x가? 9x가 90이 됐고 여기서 x가 몇이다? x가 답이죠? 몇 킬로미터다? 10km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출발했다고? 동시에 출발할 때와 서로 동시에 출발하지 않을 때는 시기, 이 시기 조금 달라진다 했어요. 자, 그런 문제가 같이 있을 거니까 유형 풀 때 잘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유형 갈까요? 자, 16번. 자, 똑같은 문제인데 거속시 문제인데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여 만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됐나요? 자,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저번에 트랙 문제라고 많이 해줬지. 자, 두 사람이 잘 들어요. 같은 방향으로 시간차를 두고 같은 지점에 출발하여 만나는 경우는 시간 차이에 대한 식과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가 같다 이런 문제. 아, 이건 트랙 문제가 아니구나. 아, 트랙 문제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 거리의 차를 두고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 됐나요?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경우도 거리 차에 대한 식과 밑에 식 똑같이 세워주면 되니까 바로 문제 풉시다.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민호가 학교에서 도서관을 향해 분속 몇 미터로? 50m. 민호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50m로, 그쵸? 분속 50m로 걸어간 지 몇 분 후에? 13분 후에 누가? 수미가 학교에서 분속 180m로 자전거를 타고 민호를 뒤따라왔대요.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서로 마주보고 오는 게 아니야. 맞잖아. 학교에서 도서관을 향해. 수미도 학교에서 출발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죠? 이해됐슈? 민호가 13분 먼저 출발하고 수미가 13분 후에 출발했다고 했죠? 그리고 속력도 뒤에 출발한 친구가 좀 더 빠르죠? 그럼 언젠간 만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사람이 도서관 정문에 동시에 도착하였을 때 어떻게 도착했다고? 두 사람이 도서관 정문에 동시에 도착했을 때래. 끊어볼게. 하필이면 두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도서관 정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래요. 여기서 분을 줬으니까 분속이 딱 왔어.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좀 맞아섰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지.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민호가 도서관까지 민호와 이렇게 하자. 민호와 수미가 각 이렇게 쓸게. 도서관까지 각각 x분, y분 걸렸다고 하자. 여기 식을 문자를 먼저 놔야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x와 y의 시간 차이가 있어 없어? 누가 13분 더 오래 걸렸어? 민호가 13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해돼요? 됐죠? 맞아요? 민호가 13분을 먼저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수미가 13분 후에 출발했어요. 그럼 x와 y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민호의 시간은 수미의 시간에다가 13분이 더 걸렸다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지. 이해됐슈? 아니 뭐 x 빼기 y는 13이라고 하든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하나 더 세워야겠죠? 자, 두 사람이 도서관 정문에 어떻게 도착했다? 그렇지. 동시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도서관 정문에 동시에 도착했다. 민호가 걸린 시간과 수미가 걸린 시간이 어때?
시간은 XY라고 지금 다르게 놨어. 네. 우리가 두 번째 식을 놔야 될 게 뭐야? 민호의 이동 거리와 수미의 이동 거리가 어쩐다? 같다. 그렇지. 이해됐어? 네.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의 시간 곱하기 속력. 그치?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자, 민호의 거리는 시간이 x분이고 속력이 분속 50m니까 거리는 얼마다? 50x다. 수미는? 180. 그렇지. 180i이고 이거 둘이가 어쩐다? 같다. 이동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식을 세울지 잘 생각해봐. 여기 위에 보고 막 풀라고 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요 식을 세운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풀 건데, 자, 이건 가감법으로 풀까요? 대입법으로 풀까요? 대입법으로 풀까요? 자, 누구 구할 거예요? 민호가 정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지. 그럼 x를 구할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꿉니다. y는 x 빼기 13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자.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 y에다가. 오케이? 자, 대입하기 전에 이거 둘이는 몇으로 약분돼? 10으로 약분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5x죠? 는 여기가 18이고 대입할 때는 괄호해서 x-13 해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18x가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3x가 되고요. 그쵸? 이렇게 곱하면 계산하지 마. 그냥 마이너스 18 곱하기 13이라고 해버리고 13을 바로 약분하면 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 허비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8 이렇게 나오지 바로. 답은 몇 분이야? 18분 걸렸다. 민호가 도서관 정문까지 가는데 18분 걸렸다. 수미는 몇 분 걸렸을까요? 수미는 여기 13을 빼야지. 13을 빼야지. 5분밖에 안 걸린 거지. 여기서 13을 빼야지, 수미는. 맞죠? 네. 자, 어찌됐건 민호가 걸린 시간은 18분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그 다음 넘겨서 유형 17번. 자, 쌤이 아까 하려고 했던 트랙 문제가 여기 나오네. 자, 볼게요. 두 사람이 트랙을 그 같은 지점에서 어떻게 출발했어? 동시에 출발해. 요건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방에 동시에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밑줄 끌게. 트랙을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돌다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돌다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는 반대 방향, 하나는 같은 방향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 이게 트랙이야, 그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A는 이쪽으로, B는 이쪽으로 가서 뭐 이 정도에서 만났다고 쳐봐. 그럼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트랙 한 바퀴가 되겠지. Understand? 네. 그래서 A하고 B의 이동 거리의 뭐가? 이동 거리의 합이 트랙의 길이랑 같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면 이렇게 트랙이 있으면은 잘 봐.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출발할 거야. 그럼 속력이 좀 빠른 사람이 있겠지? 그럼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을 몇 바퀴를 돌아야 처음으로 만나? 빠른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좀 늦게 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그럼 속력이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더 돌아야지만 늦게 달린 사람을 만나겠지. 그럼 이동 거리의 뭐가? 차이가 트랙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요거 좀 이해돼요? 됐어요? 자, 기억해. 반대 방향으로 돌면 합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동 거리의 차가 트랙의 길이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794번 볼게요. 자, 봅시다. 794번. 트랙이란다. 둘레의 길이가 몇 킬로인? 3km인 트랙을 밑줄 그을게요. 한 바퀴가 3km라는 거지? 태광이와 은별이가 어떤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아까 여기 똑같아, 안 똑같아?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각각 어쩐다? 일정한 속력으로. 됐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무슨 방향으로 돈다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몇 시간 후에 만나고, 1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무슨 방향으로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다 섞어 놓은 거야, 지금. 자, 이제 문제에서 뭐 요구하는 게 뭐냐? 태광이가 은별이보다 뭐 한다고 할 때? 속력이 빠르다 이 말이죠. 자, 태광이는 1분에 몇 미터 가는지 구하세요. 그럼 태광이의 분속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않니? 태광이가 예를 들어서 분속 60m다 그러면 태광이는 1분에 60m를 가는 거야. 답은 60m겠지. 이거는 태광이의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태광이와 이렇게 쓸게요. 태광이와 은별이의 속력을 각각 뭐라고 놓을까요? 단위 분속 x 미터, 분속 y 미터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세울 건데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만나? 1시간 후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우리 아까 어떻게 알겠지? 이동 거리에 차가 트랙에 둘레라 했죠? 같은 방향으로 돌면 빼야 돼.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속력이 빠른 사람의 이동 거리에서 속력이 늦은 사람 이동 거리를 빼야겠지. 자, x가 커요, y가 커요, 문제에서. 그렇지. 태광이가 은별이보다 빠르다 했으니까 x가 현재 y보다 큽니다. 자, 그럼 태광이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1시간 걸렸다 했잖아. 그럼 1x지, 1x, 그지? 또 그런다. 요거 분속이야. 여기는 시간이고. 그렇지. 요거 큰일 나. 요걸 뭘로 바꿔야 돼? 60분으로 바꿔서 60하고 x를 곱해줘야 해. 그래야지만 태광이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주의해야 돼. 60x입니다. 그 다음에 은별이는 60i겠죠? 둘이 더한다 뺀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뺀다. 빼면 트랙의 둘레 누가 나온다? 3km지? 어머 3km도 이대로 쓰면 돼 안 돼? 그렇지. 왜냐면 분속 미터니까 이거는 뭐로 바꿔? 3000m로 바꿔서 이것도 3000m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 이해돼요? 자,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된다고? 합이 트랙의 길입니다. 그쵸?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여기 20분이라고 바로 줬지? 그럼 얼마야? 그래서 태광이는 20x, 은별이는 20i고 이거 둘이 더했을 때 3이야 3000이야? 3000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끝난다고요. 됐나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차가 트랙에 둘레.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걸린다 했을 때 합이 트랙에 둘레. 알았죠? 자, 이거 연립해서 풀 건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태광이가 1분에 몇 미터 가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소거해야 돼요? y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간단히 할까? 여기다가 바로 그냥 3 곱하자. 알았지? 약분하지 말고 3 곱하면 얼마야? 60x 플러스 60y는 18,000이지. 아니 18,000이 아니라 9,000이지 9,000.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3 곱했어. y 구하려고. y 소거하려고. 요거랑 더해야 돼 빼야 돼? y 소거한다고요? 더해야지. 이렇게 둘이 소거가 되지. 자, 그럼 이렇게는 더해야 되니까 몇 x? 그렇지. 120x고 우변도 더하면 얼마? 12,000. 그죠? 그 x는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100이면 얘가 태광이의 속력이 얼마다? 분속 몇 미터다? 100m다. 그럼 태광이는 1분에 몇 미터 가는 거야? 100m 가는 거지, 100m. 이해됐슈? 답은 100m다. 이게 태광이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속으로 잡았다. 이해됐슈? 나머지도 그렇게 풀면 되고요. 유형 18번 갑시다. 자, 계속 거석시 문제인데 이번에는 강에서 이동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봐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우 속력은 몇줄 그어볼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우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강물도 흐르고 배도 가고 있어. 근데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간대. 당연히 배의 속력이 강물보다 더 빨라야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배의 속력이 어떻게 돼? 반대로 가니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서, 그치? 강물의 속력을 뺀 게 실제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의 속력이지. 이해됐슈? 네.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의 속력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배의 속력은 빼줘야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강을 거슬러 내려올 때의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더해야 된다. 내려올 때죠? 그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겠지. 더 빨라지겠죠. 자, 바로 문제 풀게요. 자, 798번. 배를 타고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 12km. 12km인 강을, 자, 길이가 12km인 강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몇 시간? 2시간. 강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몇 시간? 1시간이 걸렸다.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 했지. 근데 강물의 속력도 알아볼라.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정지한, 똑같이 써보세요. 물에서의 배의 속력. 자, 배의 속력을 뭐라고 할까요? 단위 뭐라고 할까요? 시속이지.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시속 x 킬로미터.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 밑에다 적을게요. 강물의 속력. 강물의 속력을 뭐라 해요? 시속 y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놓으세요. 강물은 정지한 물이라면 필요 없고 그냥 강물의 속력입니다. 자, 길이가 12km인 강을 갔는데 올라갈 때는 2시간이 걸릴 때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지? 배의 속력이 어떻게 돼? 강물의 속력. 그렇죠.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겠지. 올라가는데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올라갈 때 배의 속력 이렇게 적어볼게요. 올라가는데 여기다 적어볼까? 배의 속력. 배의 속력은 시속 x 빼기 y 킬로미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마찬가지 내려올 때 이것도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써볼까? 내려올 때 배의 속력. 시속 얼마? x 플러스 y 킬로미터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됐슈?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이용한 식을 세워야 돼. 우리가 12km라는 거리를 갈 거잖아. 자, 올라갔는데 이 속력으로 2시간 걸려서 12km를 간 거야. 그럼 얘랑 곱하면 10이라고 쓰면 되지 그냥. 맞나요? 식이 어떻게 된다고? 2 괄호 x 빼기 y가 얼마? 12. 됐슈? 두 번째는 내려오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그때 속력 곱하면은 걔도 얼마? 거리 12km. 맞나요? 1 곱하기 x 플러스 y가 똑같이 12.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됐슈? 자, 요거 간단히 할까요? x 빼기 y는 얼마예요? 6이죠? 밑에 거는 그대로 x 더하기 y는 10이죠?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그 문제에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니까 요 시속 x 구하라 했지. 변변 더한다? 뺀다? 더한다. y 소거되지. 자, 그럼 이쪽이 2x고 이쪽이 18. 따라서 x는 몇이 됩니까? 9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시속 몇 킬로다? 시속 몇 킬로라는 말이에요? 시속 9킬로다. 그래서 답은 4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거속시 유형을 여러 개를 다뤄봤으니까 잘 풀어보고 생각해서 식을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안 틀리게 이제 풀어야지, 그치?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식 9번 유형을 봅시다. 자, 드디어 너희들이 좋아하는 소금물 문제죠? 자, 소금물 또는 소금의 양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식 알고 있죠?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오케이? 소금의 양이야. 우리가 농도를 어떻게 구했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었지? 그걸 이용해서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입니다. 자, 요거 저 모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때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소금물의 양을 더하면 전체 소금물이 되고요. 소금의 양도 더해서 전체 소금의 양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00번이네. 자, 3%의 소금물. 그 다음에 몇 퍼센트? 8%의 소금물을 뭐해서? 섞어서 6%의 소금물 몇 g을 만들었다? 자, 이때 3%의 소금물 양 구하라 했지? 선생님이 요거 소금물은 컵 그려서 많이 하죠. 한번 해보자. 컵을 그려놓고 맨 위에다가 선생님이 뭘 써요? 여기다가 농도라고 써보자. 자, 단위는 그냥 안 쓸 거야. 이쪽에다 써놓고 여기다는 뭘 써요? 소금물, 요건 그램. 그 다음 아래쪽에다는 우리는 소금을 쓰자고. 이게 표 같은 원리야. 이해됐슈? 그럼 제일 처음에 게 몇 퍼센트였어요? 3%. 더하기 두 번째 건 몇 퍼센트? 8%. 맞나요? 더해서 만든 소금물이 뭐예요? 6% 소금물 몇 그램? 400g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때 3% 소금의 양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를 xg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y. 여기다 단위 썼으니까 이쪽엔 단위 안 쓴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소금을 쓸 건데 이거 농도하고 소금물 가지고 밑에다 소금을 구하는 거야. 소금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아요? 이쪽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속 공식을 읽어. 이쪽은 또 어떻게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오지. x랑 y랑 뭐 하면? 더하면 400이다. 이게 첫 번째 식. 이해됐슈?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 소금물끼리 더하면, 아니, 소금끼리 더하면 소금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 100 곱해버립시다, 양변에. 됐슈? 아, 그냥 쓸까, 일단? 그냥 쓸게. 100분의 3x 더하기 100분의 8y는 여기 24죠? 이렇게 해서 하면 24에 이렇게 쓸게. 자, 양변에 100 곱하면 3x 플러스 8y는 얼마다? 2400입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3%의 소금이지. 그럼 x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자, 그럼 y를 소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몇 곱할까? 8 곱할까요? 밑에다 쓸게요. 8 곱하기 8y는 3200? 아, 더해요, 빼요? 빼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5x죠? 자, 이쪽이 마이너스 800인가요? 따라서 x는 얼마다? 160이죠? 아, 160. 답은 뭐예요? 답은 160g이겠죠?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유형 20번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밑줄 그으면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소금물 농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을 때, 됐어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이거 이해돼요? 자, 804번 볼게요. 자, 농도가 다른이라고 바로 나오죠?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습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 소금물이 되고.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일 거야.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7%의 소금물이 될 때. 그러니까 됐니? 소금물 누구를 구해라? A의 농도를 구해라. 됐슈? 자, 이렇게 바로 할게요. 잘 들어요. 소금물 A와 B의 농도를 각각 X%, Y%라고 놓읍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림을 안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할 거야.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잘 들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이해돼? 잘 들어. 아, 이거 지워져 버렸네. 여기에 A라는 소금물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소금물이 있어. 여기는 X%고, 여기는 Y%야. 근데 A에서는 몇 그램? 100g. B에서는 몇 그램? 잘 들어. 여기서 100g을 떠와. 이해돼? 여기서 몇 g을 떠와? 여기서 100g 떠오고 여기서 200g을 떠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Y%가 변하겠니? 이것만 변한 거고 여기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떠오면. 요거 둘이를 섞어서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됐다? 6%의 소금물이 됐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이제 그걸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자, 첫 번째 거 A에서는 어떻게 가져왔다고? 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는 단위 쓸게. 여기에 몇 그램? 100g을 가져오고. 맞죠? 두 번째 소금물 Y% 그대로죠? 몇 그램 가져온다? 200g 가져와서. 그래서 섞어서 몇이 됐다? 6%의 소금물을 이렇게 됐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둘이 더해서 바로 여기다 쓰면 몇 g이야? 300g이죠?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여기서 식은 밑에 소금을 구해서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거라고 적는 거야, 그냥. 그 외에는 없잖아요,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농도하고 이 농도를 더해서 6이라고 한 짱구가 있을까요? 그럼 안 되죠. 밑에 소금을 구해서 더해서 여기 소금이랑 같다고 씁니다. 여기 소금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얼마야? 써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어요?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았어요? 요거 얼마야? 간단히 하면. X죠? 그 다음 요거 얼마야? 2Y죠? 맞아요? 그 다음 요거 얼마예요? 간단히 하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떠왔어, 이번에는? 여기를 몇 그램 떠오고, 여기를 몇 그램 떠왔어. 문제 보자. A를 몇 그램 떠오고, B를 100g 떠와서 이번엔 7%가 됐지? 여기는 6이 아니라 여기가 7이고, 이해돼? 여기가 200g이고, 여기가 100g이야. 300g은 똑같죠? 이해돼, 안 돼? 자, 여기는 소금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해됐나요? 자, 다시 갑니다. 요 밑에 거 요거. 요거. 보이니? 요거 칸이 좀 이상한데 여기 밑에 거 요거. 이거 둘이 더해서 얘가 됐다고 여기다 식을 세운 거야.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식을 세웠고요. 요것도 박스 칠게. 여기도 이 소금끼리 이렇게 더해서 얘가 됐다 해서 두 번째 식을 세웁니다. 여기다가. 얼마예요? 2x 플러스 y가 21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연립 방식을 세우라고. 이해됐죠? 자, 누구 구하는 문제야? x 구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y를 소거해야겠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합시다. 자, 2 곱하면 얼마? 4x 플러스 2y는 42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밑에 식 2를 곱한 이 두 번째 식 있지? 이거 둘이 그렇지. 빼면 되겠죠? 빼면 바로 요거 사라지는 거 보여? 그 다음에 x에서 4x를 뺐네. 몇 x가 되나요?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얼마예요? 우변은 마이너스 24인가요? 됐슈? 따라서 x는 8이네. 답은 몇 퍼센트다? 8%가 A 소금물 A의 농도.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